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신한라이프 지점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뭐 이런 거. 예. 자, 오늘 우리 지점장님 성함이 요섭입니다. 박요섭입니다. 네네. 박요섭 신한라이프 지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신한라이프 지점장 박요섭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이 나올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라면을 안 먹고 잤을 건데. 와, 멘트가 죽여줘요. 아, 저 교환 준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좀 먹고 잤더니 얼굴이 많이 부어서 나오네요. 근데 굉장히 귀여워 보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방송에도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고 네. 계세요. 미리 밝히면 유부남이라서. 네, 아무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로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굳어진 입술을 터는 릴렉스 네, 방송. 예. 자, 바로 자료 띄울까요? 네, 바로 띄워주시면 그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신한라이프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ING 생명이랑 잘 알고 계시는 신한생명이랑 이제 합병이 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신한생명이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뭐라고 불러주셔도 좋은데 오늘 교육만큼은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우리 지점장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보통 회사 대 회사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지점장님들은 여기서 옷을 벗고 회사에서 잘려요. 솔직히. 근데 굳건히 살아남으신 예, 우리 박효섭 지점장님입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 화이팅! 네. 앞에 계신 우리 제 얼굴을 보고 계실 많은 교육생 분들께서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신한라이프는 대체 시책을 얼마나 주냐라는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번 달에 대표적인 시책 3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3가지 상품 위주로 간단하게 우리가 상품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실지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번에 신상품이 하나가 출시가 됐어요. 메뉴에 있는 시책 300%짜리 이 상품이 혹시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문의를 많이 받았던 상품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 과거에 오렌지라이프 전속 채널 즉 오렌지라이프 전속 설계사분들께서 주력으로 판매하셨던 저희 큐브 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 주계약은 상해고 여기에 특약들을 조립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GA에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 달에 신상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시책은 지금 현재 300% 시책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더 높은 저희 든든한 실속 상속 종신보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너무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시책 400%를 한 번에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와 함께 시책을 200%, 13차월에 200%를 한 번 더 해서 시책을 드리고 있는 상품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종신보험이라고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상품인데 사망보험금에 오로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망보험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체성이 확실한 종신보험.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의 본질적인 가는 가치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한라이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맨 위에 보시는 이 더드림 종신보험 5년납이거든요. 요것까지 해서 3가지 상품 간략하게 오늘 좀 말씀을 좀 5년납인데 200%예요? 네, 맞습니다. 저걸 팔아야 돼. 네, 맞습니다. 뭐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개 다 판매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3개가 안 된다면 2개라도 판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종합 건강 상해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상품에는 다양한 특약들을 가지고 다양한 컨셉들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원수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 고객분들 중에서도 상담을 받고 GA에 계신 설계사분들한테 문의하시는 케이스를 제가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상품의 컨셉이 사실 그래요. 제가 과거에 ING 생명이 그 갱신형 특약을 5년 갱신 특약을 최초로 90년대인가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갱신. 이제 그 5년 갱신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분들한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비갱신형 특약으로 출시가 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상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신한 큐브 종합 건강상해보험, 일반 심사, 간편 심사.
신한 큐브 종합 건강상해보험 밑에 보면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라이트의 의미가 네, 요거는 갱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 주니어 큐브, 요건 어린이 보험이고요. 오늘은 제가 뭐 세 가지 다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요거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심사, 간편 심사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보장 기간은 최대 종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최대 70세까지 네,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특약들은 밑에 보시다시피 비갱신형 특약 22종이랑 갱신형 특약 24종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셉들로 판매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고, 그 다음으로 간편 가입 네, 큐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갱신형 특약과 갱신형 특약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사실 뭐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판매하셔라, 이거는 사실 뭐 현장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떠한 종신보장 특약들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암진단 특약을 종신토록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간편에서도 종신토록 암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암진단 받으신 지 5년 지나신 분들 네, 간편 가입을 통해서 재바람에 대해서 네, 혹은 네, 새로운 원바람에 대해서 네, 암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을 종신토록 네,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장 특약에서 네, 뇌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 진단, 네, 허혈 심장 질환 진단 특약이 요것도 종신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신 특약 들어가 있고요. 네, 재사망 특약 또 많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질병장애 특약.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신보장 받으실 수 있게 상품 특약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특정 4060 의료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옆에 보시면 보장 내용들 나와 있을 겁니다. 대상포진, 통풍, 파킨슨, 루게릭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 들어가 있고요. 특정 안과 질환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또 백내장 수술, 녹내장 진단급여금 이런 부분들도 종신토록 가져가실 수 있고 또 관심이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우리 디스크. 뭐 진단 받으신 것도 물론 진단 자금도 받아가실 수 있지만 입원비까지 혹은 수술 받으시면 수술비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이 특약이 종신토록 보장될 수 있도록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골절 질환, 골절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아가실 수 있고, 또 많이 찾으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죠.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 수술비도 역시 종신토록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수술비가 조금 부족하다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싼 가격으로 수술비를 가져가시고 싶다, 그러면 뭐 6대 질병이라든지 중증 입원 수술들로 특약 구성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 특약들, 생보사 입원 특약 선호하시는 경우 많죠. 그런 분들 입원 특약 종신보장으로 구성해 가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판매하는 컨셉들은 뭐 내가 어떤 특약들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상품이기 때문에 시책과 좀 수수료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놓았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다른 회사에 이런 특약 넣을 건데 신한도 이 특약 들어가나 한번 해보시고 수수료도 비교해보시고 시책까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판매하시면 분명히 5월달 판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어쨌든 생보사니까 저희는 주력으로 파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렇죠. 종신보험을 판매를 해야 수수료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고 월초 사이즈도 키울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든든한 실속 종신보험, 일단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상품 소개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혹시 이 숫자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뭐 화면을 유심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면 정답을 화면 안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814만 5,060분의 1.
화면이 정답에 써있는데 로또 확률. 네 맞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3만 5,060분의 1이에요. 네 사실 네 저도 일주일에 딱 1,000원어치만 로또를 제가 사거든요. 네. 네. 특별한 본부 네. 유광열리. 네 바로 맞춰주시네요. 네. 역시 본부 이름이 로또와 관련이 있어서. 특별한 본부입니다. 네. 저도 로또를 1,000원만 사거든요. 네, 1,000원 사나 5,000원 사나 안 되는 건 매한 가지니까 행복한 마음에 살려고 롯데는 어쨌든 사는데 사실 요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네. 이게 한번 네네. 저 채팅방을 한번 보면. 네. 만약 당첨 확률이 100%라면 우리가 로또 한 게임을 사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 잠깐만요. 네. 제 의도와는 다르게 넘어갔어. 네, 순간 당황했지만. 네. 예를 들어 당첨 확률이 100%라면 네. 무조건 이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이라면 사야죠.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억이라면 네. 내는 돈이 10억. 당첨금이 10억이라면 얼마 내야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당첨금이 10억이라면 복권으로 치면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줘야. 100만 원이면 이건 복권일 경우에. 네, 당첨 확률이 100%라는 얘기는 내가 사자마자 10억이 그렇죠. 그렇죠. 나오다는 얘기잖아요. 사자마자 10억이 네. 나온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당첨 확률이 100%라는 얘기는 10억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자마자 10억이 나온다는 얘기는 1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또가 우리가 1,000원만 내더라도 행복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당첨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보험 중에 유일하게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신보험. 그렇죠, 맞습니다. 종신보험. 네, 종신보험. 사실 로또와는 다르게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을 안 내도 되는 이유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겠지만 네. 언제 죽냐의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은 무조건 받아갈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다만 1억을 내지 않아도 무조건 그렇죠. 1억을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고객분들, 모든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네네. 80억 이상 사망. 네. 그렇죠. 네. 정답 되게 잘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종신보험이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유지만 하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는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드려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암보험 가입한다고 암진단자금 무조건 받아가시는 거 아닌 것처럼 네. 치아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치과치료 받으러 가는 거 아닌 것처럼 보험이라는 건 일종의 확률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종신보험만 100%의 확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인데 다만 언제 죽냐의 시점의 차이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늦춰지는 거죠. 운전자 보험도 해야 되고 실비보험도 넣어야 되고 암보험도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될 보험들이 정말 천지빛깔의 수두룩 빽빽한데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봤더니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비싸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그쵸.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라이프에서 이 상품을 출시한 이유는 결국엔 그겁니다. 최대한 고객분들한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자산에 집중하실 수 있게 심지어는 정기보험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대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네네. 와. 정기보험 수준의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종신토록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입 나이도 최대 80세까지 늘려놨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청약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 79세 할머니가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어요. 와. 네, 그만큼 높은 연령층까지 그동안 이 고객님이 종신보험이 필요한데 판매하지 못했던 고객분들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판매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사실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어려워서 판매하기 힘든 상품은 아니시잖아요.
뭐 상품 구조가 중요하고 상품 구조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다 전문가들끼리 굳이 뭐 종신보험에 뭐 니즈 환기를 하거나 우리 이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신한라이프의 상품이 가진 장점이 뭐냐? 사실 업계에 유사한 상품들은 존재합니다. 뭐 저희만 이런 저렴한 종신보험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신한라이프 상품이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사, B사, C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화면 안에 어떤 회사인지 정답은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밝힐 수가 없어서 일단 A사, B사, C사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건데 일단 보시면 20년 납 기준으로 40세 남자분이 주기약 1억 가져가실 때 저희 신한라이프의 이 상속종신보험이 가장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세 남자분이 사망보험금 1억 만들어 가시는데 20년 납 기준으로 15만 1,9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C사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저희보다 무려 11,000원 정도가 더 높아요. 한 달에 11,000원이 아니라 이거를 20년 동안 내셔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기보험 수준의 보험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사망보장이 필요한 분들한테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만들어가는 플랜을 제안을 해주는 게 보면 정기보험이 되실 텐데 예를 들어 이분이 정기보험을 가입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80세 만기 20년 납 가입금액 1억으로 정기보험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한 달에 13만 1,000원 내셔야 돼요. 근데 정기보험의 최대 단점이 뭐냐? 바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형태로 80세 만기 20년 납 사망보험금 1억 가입하신 분이 정말 운이 좋으셔서 80세하고 하루를 더 사시다가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고객님은 뭐 아무런 고통 없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 사망보험금이 있나요? 없나요? 80세 만기로 정기보험 가입하시고 80세하고 하루를 더 사신 분들은 사망보험금도 없고 내가 낸 보험료도 날라가고 해서 사실 정기보험 가입하기가 사실 굉장히 꺼려지실 텐데 정기보험 수준의 보험료로 종신토록 사망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게 저희 신한라이프의 상속종신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랑은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냐? 보시면 일반 종신보험 20년 납 1억 가입하실 때 40세 남자분 기준으로 보험료 30만원 이상 내셔야 돼요. 절반 수준의 보험료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해지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해지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도 보험료 28만원, 즉 저희보다 13만원 정도는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놓은 상품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실제로 우리 요즘에 영업하시는 분들 컨셉이 보면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계약을 창출을 해내시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계약들을 가지고 신계약을 창출을 해내시는데 최근에 이 종신보험 리모델링 컨셉으로 판매하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판매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우리가 고객분들 뭐 DB 고객을 받거나 기존 고객분들 만나 뵙고 우리가 증권을 싹 회수를 하고 보장 분석을 싹 하고 제일 먼저 제거 대상 1순위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이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종신보험이 사이즈가 크니까 종신보험을 걷어내야 그 안에 다양한 우리가 보장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당적인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종신보험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종신보험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종신보험으로 채워주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험료 다운시켜서 그 다운시킨 만큼 우리가 추가 보장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컨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컨셉이었냐면 실제로 설계사분이 만나셨던 고객분이 40대 A씨라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1년 전에 M사에서 상속종신보험 1억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월보험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만 2천 원이었고요. 19만 2천 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하고 고객분이 가입을 하셨대요. 가입을 하신 이유가 뭐 한 달에 20만 원 내가 저축한다 생각을 하면
20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하고 비록 그 돈을 내가 쓸 수는 없지만 1억이라는 돈을 내 자녀 혹은 내 와이프가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4,620만 원이셨어요. 막말로 4,620만 원 내시고 물론 이분이 이 돈을 쓰실 수는 없겠지만 남겨진 가족분들은 1억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약 2배 정도 나와요. 괜찮네요 하고서 이분이 이 상품을 선뜻 가입을 하셨는데 마침 저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설계사분 레이더에 딱 걸린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저희 신한라이프 상품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한 달에 얼마? 15만 1,900원. 월 보험료 얼마가 저렴해져요? 4만 원 이상이 저렴해집니다. 그 막말로 고객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보험료 내시면서 추가로 4만 원의 다른 보장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안보험 하나를 더 넣으실 수도 있고 치아보험, 치매보험, 기타 등등 우리가 다양한 보장성 상품들을 추가로 구성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신한라이프 거를 가입을 하시면 납입하셔야 될 보험료가 3,645만 원이 되세요. 네, 무려 1,000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고객분들이 1,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하면 고객분들이 바로 우리 설계사님, 우리 FP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낸 23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워서 이거 해약 못하겠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고객분들은 앞으로의 이득을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거를 해약했을 때 손해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분께서 지금까지 낸 231만 원을 고려를 하더라도 향후에 75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약을 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보장의 크기로 더해본다면 훨씬 더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객분들 만나셨을 때 종신보험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어떻게 할까? 물론 좋습니다. 고객분들이 필요한 다른 보장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종신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리모델링하는 컨셉,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우리가 수수료적인 측면도 확실히 챙겨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과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좋고요, 시책도 총 400% 시책이 나가는 상품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괜찮네요. 네, 답변이 참 이게 어색한 게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질문하면 답변들이 들어오는데 질문 있는 분들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제 상품 설명이 완벽했다고 믿고 다음 상품으로 제가 요즘에 M사의 상속 정신이 이게 M사 그 외국계 그 회사 거기 거 그쵸, 강아지가 모델인 강아지가 모델이 강아지가 모델인 그 회사입니다. 잠깐만요, 저 한 분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힘을 또 제가 받고 가네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마지막 상품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 신한라이프에서 가장 열심히 팔고 있고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상품의 이름은 더드림 종신보험이에요. 신한라이프 저 모델 이름이 좋은 로즈인가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로지라는 양반이 그 가상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AI. 가상 인물인데 히트 쳤어요. 그래도. 저분이 매출을 제가 기억하기로도 재작년인가요? 100억대 작년인가요? 100억대 매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AI 이 유식한 얘기로 버추어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도덕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분도 지금 연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사실 이 사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연예인들을 모델로 썼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아요. 창정이 형도 요즘. 그렇죠.
네, 그냥 소주 한 잔 드시고 말지.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AI 모델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사실 저런 분들이 어디 가서 뭐 술을 드시겠어요. 뭐. 그러게요. 남자친구 네, 그쵸. 뭐 미처가 나오긴 하겠어요. 뭐 어디 가서 연애를 한다고 뭐 사진을 찍히겠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런 분들. 그때는 실험 네. 라이프에서 가만히 안 둬. 씨.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막 저런 모델들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에 되게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더드림 종신보험. 네, 저희는 한글 더드림 종신보험입니다. 다른 회사에는 저희 걸 유사하게 따라한 영어 더드림 종신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거기서 따라한 거예요? 저희가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21년 7월 달에 이미 상품은 21년도에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요거 예민한 부분이니까. 네. 요거 편집할 거예요. 네. 어디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는 한글 더드림 종신보험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세요. 네. 지금 생보사 지혜 시책들 보면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단기납 종신보험에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돼 있죠,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지금 아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생보사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번 연도에 이제 킥스라는 제도가 시행이 돼요. IFRS 17 때문에 킥스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제 킥스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 RBC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급여력 비율을 이제 킥스라는 제도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예고한 바로는 회계감사 수준의 감사를 매년 진행하겠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킥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좀 굉장히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금 확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앞에 계신 이 교육을 들어주신 교육생 분들께서는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돈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이 판매해주시는 설계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보험회사는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시책은, 누가 가져가냐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안 가져가면 남이 가져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납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단기납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 7년 납이랑 5년 납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작년까지는 7년 납 종신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는 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설계사분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설계사분들이 많이 판매를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면 돼, 고객들한테 가서. 그러면 이왕이면 얘기할 때 7년 납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5년 납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수당이 높은 7년 납을 말하고 싶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전면 다 개정이 되고 환급률도 높아지고 시책도 높아집니다. 판매하지 않던 설계사분들까지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년 납, 5년 납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년 납을 판매하셔라, 뭐 5년 납을 판매하셔라 이 얘기가 아니라 고객들의 심리가 제가 약 2년 동안 판매해오면서 느낀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7년 납이라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7년 납은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의 영역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5년 납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은행의 영역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금이랑 적금이랑 종신보험이 같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고객이 한 달에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된다라고 봤을 때 30만 원이 보험회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들은 비싸다라고 느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은행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객들은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세요. 야, 작두를 타는 기분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객들한테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PT를 할 때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의 근거는 고객들이 낼 수 있냐 안 낼 수 있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돈이 보험회사로 들어가냐 은행으로 들어가냐 이런 차이도 고객들한테는 비싸냐 안 비싸냐 느끼는 부분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5년 납을 판매하니까 월초 보험료 사이즈가 커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난달에 5년 납 같은 경우에 평균 보험료가 약 83만 원 정도 됐었어요. 고객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5년 납 정도면 충분히 목적 자금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쓰실 만한 상품이네
라고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납 종신보험이든 7년 납 종신보험이든 은행의 예금 적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전혀 다르죠. 네. 하지만 고객들한테 어떤 니즈를 우리가 심어주냐에 따라서 예금 적금보다 훨씬 더 고객들의 인생에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년 납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 네. 저는 이 네. 상품에 대해서 우리 설계사님들이 정말 이 보장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면 사망보장을 얘기 안 하고서 막 팔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불안전 판매로 네. 민원이 제기됐을 때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을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네. 보장을 받으면서도 납입 기간이 짧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쵸. 그리고 네.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게 언제든지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만 하셔도 네, 맞습니다. 저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녹음을 딱 해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판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내가 안 하면 남이 한다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이 상품을 접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엄청나게 핫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맞습니다. DGB도 그렇고, 네, 그럼요. 예, 타사들도 굉장히 지금 뭐 KDB 뭐 안 파는 회사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판매될 상품은 아니에요. 금감원에서는 이미 지금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영원히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은 솔직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 상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팔 수 있을 때 열심히 팔아 두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품 개정들이 거의 모든 생보사에서 진행이 되면서 환급률 1~2% 차이 싸움이에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줘야 되냐. 사실 고객분들은 앞에 계신 우리 교육받으시는 우리 뭐 지점장님들, 본부장님들 믿고 상품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실 때 어떤 길로 가실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환급률, 네, 저희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단기납 종신보험들을 판매하면서 저는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희 10년 시점 환급률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보험과 은행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비과세 혜택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비과세 혜택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행과 보험회사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건 비과세 혜택이고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필수적으로 10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종신보험들, 과거의 연금보험들, 과거의 저축보험들은 납기가 대부분 다 10년 납 이상이었기 때문에 납입기간 끝나시면 비과세 혜택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는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고객들은 10년까지 끌고 가야 될 건데 10년까지 끌고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중도인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은행과 차별성 두는 거, 은행은 비과세 상품들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보험에서는 기간만 채우시면 돼요. 네. 여기 K사가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채팅방에 이 K사의 정체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희 회사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저희 회사랑 이름이 비슷해요. 네, 회사가 뭐 지금 상황도 비슷하고요. 다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녹색이다 뭐 이렇게. 네, 일부러 제가 회사 색깔은 녹색이 아니라 이게 주황색 쪽인가요? 앞에 딱 있네요. 해바라기 사진이 저기 있는데요. 저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해바라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저 회사의 은행을 주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회사에서 네. 온 국민이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아까 넘어갈게요. 물론 상품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이 네. 교육의 메리트예요. 우리가 좀 뭐 정확히 회사를 확 오픈할 수는 없지만
기능이 있다, 없다. 중도 네. 인출이 된다, 안 된다. 네, 이런 거. 네. 이 중도 인출 기능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고객들한테 유동성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험과 은행을 구분지어서 보험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은행과 보험을 비교해봤을 때 은행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납입 기간만 끝나시면, 즉 5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5년만 지나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지만 뭐 해약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약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해약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약을 해버리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우리가 약관 대출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약관 대출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죠,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의도 자체는 선해요. 약관 대출을 만들어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선합니다. 네. 고객들한테 과거에 유니버설 기능이 안 들어가 있을 때 그쵸. 급한 이런 불들을 끄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능이 약관 대출 기능이고, 네.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 있는 시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또 약관 대출이에요. 그쵸. 약관 대출은 대부분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약관 대출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약관 대출을 하셨던 고객분들의 패턴이 10분이면 10분 다 똑같다 보니까 약관 대출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약관 대출 받으면 뭐 해요? 갚아야 되는데 네. 안 갚으세요. 이자만 잔뜩 내다가 나중에 뭐 하시죠? 결국에 해약하고 고객들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인출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과세란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거 비과세 세금 15.4%, 이자에 대한 세금 15.4% 덜 내려고 비과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상담이 되면 그냥 일반적인 설계사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자 100만 원 받았습니다. 세금 15.4% 내시면 15만 4천 원 세금 내는 건데 그거 저희가 면제해드릴 수 있게,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렇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간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누진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저금리 시대일 때는 사실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게, 우리가 작년에 일시납저축보험 많이 판매하셨었죠. 네. 네, 뭐 5.5%. 그쵸. 네, 5년 지나면 환급률이 130%씩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상품은 5년이 지나면 만기가 그냥 끝납니다. 자동으로 해약이 되고, 그럼 30%의 이자를 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그 이자가 예를 들어 2천이 넘어가신다? 그럼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 상품들은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또 고려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피부양자로 지금 등록되어서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연소득 2천이 넘어가시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럼 뭘로 전환이 되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세요. 건강보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건강보험료를, 내가 연금 받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뭘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다 점수가 부과가 돼서 건보료가 천정부지로 쏟아올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 연간 1,800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세요. 다만 이런 분들이 금융소득이 30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버렸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네. 남의 얘기 같으시죠?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뉴스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뉴스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제안을 해주실 때 단순히 이건 단기납 종신보험이고 5년에 환급률 몇 프로고 너 얼마 쓸 수 있어 라는 컨셉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상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5년에 비록 환급률은 납입이 끝나지만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활용하시고요. 최대한 비과세 상품 유지하실 수 있게 장기간 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사실 뭐 단기납 종신보험 저희 신한라이프께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 어떤 걸 중심을 잡아야 되냐,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능적인 측면이 중도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나이 최대 70세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 이제 비과세 준비하기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 70세까지 5년이나 7년이나 다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여자분들 70세까지 다 5년이나 7년납. 남자분들은 다만 간편심사로 가셔야 될 때는 5년납 68세, 7년납은 69세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요거는 네, 추가적으로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중도인출 기능 있죠. 이 중도인출 기능을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 ATM에서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좀 중도인출 기능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야. 이게 좀 좋네. 네, 이건 좀 편법일 수 있는데요. 무슨 체크카드도 아니고 이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좀 길어지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카드, 네, 요거 카드를 통해서 중도인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계피수가 타인 관계에서도 계약이 진행이 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혼에 있으신 분들. 네. 사실은. 네, 사실은 많죠. 네, 사실은 많으시죠. 아마 주변에도 많으실 겁니다. 혹은 내가 정말 사업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신 분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같이 사시는 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성립 안 되시죠? 저희 됩니다. 이런 분들 활용하셔서 5월달 마감하시는데, 아, 이거 좋네요. 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좀 금융사고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네, 그냥 내가 현장에서 현금 받는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다못해 안보험이라도 하나 준비를 좀 해놓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 가입할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통장 거래를 안 하시니까. 네, 그런 뭐 지인이라든지 믿을 만한 지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활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신경 조금만 쓰시면, 예. 네, 우리가 틈새 시장 네, 노리는데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애인 있는 분들만 찾으러 댕겨야겠다, 사실혼만 찾으러 댕겨야겠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영업하시면서 이런 신한에는 사실혼 관계 즉 남남도 계약이 되니까 내가 놓칠 고객도 내 고객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마무리 어쨌든 단기납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드린 상품 다 신한라이프의 주력 상품이니까 신한라이프 상품 통해서 5월달 마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요. 뭐, 네.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예,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